고시원 창업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 동네 입지 괜찮을까요? 역세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시원은 망하는 입지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시면 입지 걱정 반은 사라질 겁니다. 단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것도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4강에서 매출이랑 순수익 계산하는 법 배웠죠? 근데 그 계산이 맞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 매물이 제대로 된 입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입지 보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해요. 고시원은 생활권 입지입니다. 호텔이나 카페처럼 상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수요가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입지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됩니다. 이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냐? 생각보다 다양해요. 직장인 그리고 고시생, 취준생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현장직 종사자처럼 단기로 머물 수밖에 없는 직업군도 있고, 이사하는 사이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하신 분들도 고시원을 찾습니다. 외국인도 있는데 관광객보다는 유학생 비중이 훨씬 큽니다. 관광객은 초단기라 에어비앤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호실습생, 재수생처럼 특정 시설 근처에 단기로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고시원을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수요층이 다양하다는 게 고시원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동네가 좋냐? 역세권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버스, 따릉이와 같은 대중교통이 원활한지, 편의점, 마트, 다이소처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이 가까운지, 여기에 대학교, 재수학원, 대형 병원, 시장 같은 집객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변에 고시원, 단기 임대, 코리빙, 쉐어하우스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면 그만큼 내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성 전용 고시원을 3개 운영해봤거든요. 여성 전용을 생각하신다면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건물 가는 길이 밝은지 또는 골목이 외지거나 어둡지 않은지, 실제로 전화로 건물 가는 길 어둡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여성 전용 하실 거면 이 부분은 꼭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전 입지 확인법인데요. 그 동네 입지가 진짜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을 때 제가 쓰는 방법 하나 있거든요. 그 동네 주변 고시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손님인 척 하면서요. 대부분 없다 또는 몇 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동네 수요는 탄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 고시원이 시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찾는 동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시원은 망하는 입지 자체가 많지 않다고 했지만 피해야 할 매물과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노후도 그리고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고시원은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엑싯을 해야 돼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결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엑싯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끝장나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재개발 구역인지 또는 이 재개발 구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노량진 일부 구역처럼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제 생각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 계약 전에 반드시 이 입지 또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매물 주변이 재개발 구역인지 또는 건물의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층, 아래층이 소음업종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래방, 당연히 시끄럽겠죠? 당구장은 그 공을 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고시원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공연장 같이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면 피해야 할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시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이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다가 나가게 돼서 공실로 이어지고 그 말은 또 수익이 하락된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그 건물의 위층, 아래층이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실제로 매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운영했던 3가지 고시원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시원 했던 곳이 성신여대 근처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신여대 입구역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성신여대입니다. 제 고시원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여기를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임장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기가 술집 상가처럼 번화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소음에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조용한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있었던 고시원이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신여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했던 고시원 여성 전용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역과도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어요. 대략 도보로 5, 6분 거리 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가봤을 때 반은 대학생들이었지만 또 반은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이모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타겟의 수요를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고시원을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대방 삼거리역인데요. 이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보시면, 자, 신대방 삼거리역이 여기 있죠. 신대방 삼거리역이 여기 있고, 제가 운영했던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 전용이었고,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이 아래쪽에 있었고, 도보 2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보 2분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여기는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었고, 따릉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입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보라매 병원 여기 있거든요. 보라매 병원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라매 병원이에요. 보라매 병원. 그래서 실제로 보라매 병원에 간호실습생들이 많이 문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생 실습생도 수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했던 이쪽 고시원은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층수는 3층부터였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었고, 실제로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노량진역 근처에 현재도 하고 있는 여성 전용이고요. 요쯤에 있었어요. 요쯤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1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이고, 여기가 당연히 좋은 점은 재수생, 공시생, 경시생 등 다양한 학원들이 이쪽에 분포되어 있고, 단기로 살기 위해 오는 재수생이나 수험생들이 엄청 많죠. 수요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수요는 당연히 넘쳐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쪽에 찾아보시면 여기가 한 요 정도, 요렇게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단계가 많이 진행돼서 실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는 곳은 이쪽에 있는 곳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매물인데, 다행히 제가 선택한 매물은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어서 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시원은 생각보다 망하는 입지가 적어요. 생활권 입지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수요가 생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노후도, 재개발 여부, 그리고 위층 아래층이 소음 업종인지 아닌지를 요 3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입지 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있으니까 카톡 소통방으로 편하게 들어와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소통방 링크는 더보기나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소년 원아였습니다.